안녕하세요.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로 다르면서도 같다, 이런 측면을 분석을 하면서 향후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간단히 3월 17일 화요일 오늘 장세를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추는 듯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혀 멈추지가 않았죠. 오히려 그래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저지되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결국 코스피 시장은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2.47%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반면에 코스닥은 2%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장 내일은 또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데 지금 주가 바닥가 온 것이냐, 바닥은 거의 다 임박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또 1조가 넘는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489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군들이 거래소 시장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53.58%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2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의 삼성전자가 또한 24%나 차지를 합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코스피 지수도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한 가지 더 플러스 요인이 있죠. 삼성전자 기업 자체의 실적 플러스 우리나라 전체라는 개념이죠. 왜냐?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종합지수 코스피를 팔 수가 없잖아요.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만 팔면은 한국을 파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살 때도 같은 개념이에요. 플러스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도 더 많이 더 세게 올라가는 것이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이러한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매수는 제가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 5만원대도 지금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만간 바닥은 멈출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 최소한 1개월, 좀 더 길면 2, 3개월 후에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3월 7일 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두 종목 빼고 다 하락세, 반면에 코스닥은 세 종목 빼고 모두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데, 특히 그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은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외국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소 하는 외국인 딴 사람 따로 있고 코스닥만 하는 외국인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외국인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양시장에 따로따로 노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주력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떤 종목 중심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2월 20일, 왜 2월 20일이냐 하면은 폭락하는 날부터입니다. 3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닥 종목 모두 포함해서 순위별로, 금액 순위별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예. 근데 이쪽 편에 순매도가 많은 쪽에는 코스닥 종목이 없어요. 반면에 많이 매수한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종목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헬릭스미스, 알테오젠, NHN 한국사이버결제, 메지온,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뭘 산 게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시점이었는데, 예, 뭐 물론 이런 거 ETF 이런 건 다 빼버리고요, 그죠? 네, 다 빼고 하면 사실 별 산 게 없는데 유독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성격들이 바이오 쪽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경기 관련 반도체 IT 쪽은 아니구나. 바이오 쪽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데 물론 셀트렌도 들어있죠. 그래서 종목이지만 이 개념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한다면은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판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쉽게 파악, 감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것은 실적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은 아까 외국인 동문에서 잠시 전에 보여드렸고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 이런 측면인데 실적 여러분 예상인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기업 분석 보고서 증권사들이 발표하는 이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거 일일이 다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아놓은 표를 봤을 때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날짜별로 쭉 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는 파란색은 목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목표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그 이전에는 보십시오. 1월 31일까지도 목표 가격을 올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3월 16일 목표 가격 하락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유지로 나오는데 조만간 이제 파란색 하락 쪽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그동안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뭐 2019년 10월 4일 뭐 이러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날짜를 쭉 보시고 계속적으로 목표 가격을 내립니다. 그런데 좀 유지가 많고 좀 드물죠. 드물 나오면서 드물게 나오면서 내렸다가 유지로 나왔다가 갑자기 2월 6일 이후에 한 달 후에 3월 9일자의 자료들이 쏟아지는데 전부 다 목표 가격을 높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목표 가격 쭉 내리면서 안 좋다 하다가 처음으로 갑자기 목표 가격을 높이는 이거는 이제 출발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표모 흐름만 이렇게 잘 읽어도 답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일일이 보고서 자료들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표만 이렇게 읽어도 추세를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볼 시간도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없죠.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이제 실적주의, 실적 전망 앞으로 그리고 또 수급 측면에서의 외국인들 움직임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 뭐 사실 저는 기술적 분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월봉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단타할 거 아니고 한번 주식 들어가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3개월, 6개월 가면서 좀 수익을 많이 내야만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 월봉을 보시면은 과거에 2018년에 역사적인 고점이 2017년 11월 30일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87만 6천 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이 당시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으니까 사실 300만 원 같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 당시보다 과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었죠. 이 당시는 사실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의 시세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역시 왜냐하면 이 당시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이때는 반도체 가격이 하향 내지는 뭐 보합 수준이었고 이제 앞으로 조금 턴어라운드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갈 추세다 이런 시작의 단계인데 벌써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역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고 확인되는 상황에서 다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이 못되고 역전이 됐다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 상황이 바뀌는구나.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아직도 지금 현재도 5만원 아래지만 매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월봉을 보시면 역사적인 고점을 쳐다보면 아직 멀었죠. 너무 높으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닥을 탈피하고 시작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바닥에 있으면요, 쳐다볼 필요가 없죠. 바닥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이죠. 바닥을 누가 압니까? 물론 이 그림 차트는 후행성이고, 예, 후행성이에요. 앞으로를 전망을 못하는데 바로 이 차트의 움직임은 사실은 실적의 모습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트만 보고 전망하면 의미가 없고, 핵심은 역시 펀더멘탈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모습에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3개월 내지는 뭐 좀 더 길면 4개월이겠지만 짧으면 2개월 시장 흐름의 변화에 어떻게 동참을 해서 또 주식시장에서 괜찮은 이러한 성과를 보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